비폭력 대화 3장.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기. 내가 무엇을 했다든지 하지 않았다든지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내 행동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든 괜찮아요. 하지만 두 가지를 혼동하지는 마세요. 문제를 혼동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게요. 내 행동과 당신의 반응을 뒤섞어 보세요.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말해도 좋아요. 하지만 내게 무책임하다 말하는 것은 내가 일을 끝내고 싶은 마음을 먹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다가올 때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세요. 나를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했다든지 하지 않았다든지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든 괜찮아요. 하지만 두 가지를 혼동하지는 마세요. 마셜 B. 로젠버그. MBC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곧 보고, 듣고, 접촉하는 것들을 어떤 평가와도 뒤섞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MBC로 분명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려 할 때 관찰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관찰과 평가를 혼동하면 듣는 사람이 내가 뜻한 대로 내 말을 이해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항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 전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찰과 평가를 서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MBC는 고정적으로 일반화를 하는 언어가 아니고 진행 과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특정 시간과 맥락에 입각한 관찰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미론 학자 웬들 존스는 우리가 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항상 변화하는 현실을 포착하여 표현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언어는 고대의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불완전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정령 신앙적인 언어로는 안정성과 불변함, 유사성과 일반적인 분류의 측면에서 사물을 이야기하고 진행되는 일을 마술적인 변형, 빠른 치유, 단순한 문제, 최종 해결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 세계는 계속 진행 변화하고 다양한 차원과 기능과 인간관계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 발전하며 다방면의 지식을 축적하여 극복해가는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일부는 항상 변화하는 세계와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언어 형태의 부적절한 배합에서 나옵니다. 변화와 함께 살아가기 중에서. 내 친구인 루스 베버마이어는 평가와 관찰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노래에서 고정적인 언어와 과정의 언어를 대조하여 밝혀주었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내가 보는 동안에
한 번도 달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끔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으름뱅이가 아니랍니다. 나를 어리석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가요? 나는 바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아이는 가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내가 가본 곳들에 가보지 못한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아이는 아니었죠. 바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인가요? 아무리 열심히 둘러보아도 나는 요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를 혼합하고 불을 켜고 고기가 구워지는 것을 살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를 본 적은 없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리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지친 거라고 혹은 태평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의견을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지 내 의견일 뿐이라고. 게으르다나 바보 같다는 부정적인 꼬리표의 효과는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요리사와 같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꼬리표도 한 사람을 전인적인 존재, 전인격적인 존재 그 자체로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 크리슈 나무르티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을 하는 것이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곧 나 자신이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이나 비판 혹은 다른 형태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던 어느 초등학교에 관계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해당 학군의 장학관이 내게 이 학교 교사들과 교장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교사들과 상담한 뒤 교사들과 교장이 함께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교장 선생님의 어떠한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내 질문에 교사들은 그는 떠벌이에요 라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나는 교장의 행동을 관찰한 바에 대해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떠벌이라는 말을 통해서 교사들이 교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벌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장의 실제 언행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점을 지적하자 한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알겠어요. 교장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은 교장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관찰이 아니라 말을 얼마나 하느냐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또 다른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가치 있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교장은 항상 주인공으로 주목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추측한 것이지 관찰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사들은 정말이지 대답하기 참 힘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괴롭게 여기는 교장의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적어 나갔고 여기에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전쟁 때 겪은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회의가 20분이나 늦게 끝나곤 합니다. 내가 교사들에게 그런 불평을 한 번이라도 교장에게 전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시도는 해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장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장과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을 교장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교직원들의 불평이 과연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든 상관없이 교장은 그 얘기를 하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는 말로 시작해서 어린 시절과 전쟁 중의 경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사들이 교장의 행동에 불만을 털어놓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MVC 대신 무언의 비난들을 했습니다. 어떤 교사는 눈을 굴렸고 하품을 지어서 하는 사람, 시계를 노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다가 드디어 누구 이야기하실 분 안 계세요? 하고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사들과 모였을 때에서 제일 먼저 말을 꺼냈던 교사가 용기를 모아서 교장에게 에드,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교사들은 교장의 구체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짚어서 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장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교장은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자신에게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 말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나는 기분이 상하지 않게 습관이 다시 도졌다고 지적하고 교장의 이야기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의 이야기가 적절치 않다고 느껴질 때 부드럽게 이를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평가와 관찰을 구별하기. 다음 표에서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과 평가가 섞인 관찰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표현에 쓰는 말 1. 무엇이다 표현. 평가자가 자신이 그렇게 평가한 까닭을 표현하지 않을 때. 평가가 섞인 관찰 사례 1. 인심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평가가 배제된 관찰 사례.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인심이 아주 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 평가를 내포하는 풀이말을 쓰는 것. 덕은은 늑장을 부려 에서 덕은은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공부를 한다로 표현. 3.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의도나 욕구에 대해 자신이 추측한 것만이 사실이라는 암시하는 말. 그 사람은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에서
내 생각에는 그가 일을 제때 못 끝낼 것 같아요. 혹은 그가 나는 이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라고 했습니다. 4. 사실과 추측을 혼동.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거야 에서 네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로 표현. 5. 지칭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때. 소수민족 사람들은 집 관리를 소홀히 해 에서 나는 로스거리 1679번지에 사는 소수민족 일가족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걸 본 적이 없어 로 표현. 6.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는 것. 행크 스미스는 형편없는 축구선수야 에서 행크 스미스는 20차례 경기에 나가서 한 골도 넣지 못했어로 표현. 7. 어떠어떠하다, 어찌어찌하다는 말로 평가하는 것. 짐은 못생겨서 에서 나는 짐의 외모에 끌리지 않아로 표현. 유의할 사항. 언제나 always, 절대로 결코 never, 뭐뭐 한 적이 있다 ever,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와 같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관찰이 됩니다. 잭이 통화하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그는 적어도 30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네가 내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이 과장하는 데 사용되는데 그때에는 관찰과 평가가 섞인 상태입니다. 너는 언제나 바빠. 그녀는 필요할 때는 꼭 없어. 강조를 위해 이런 말을 사용하면 공감보다는 오히려 저항을 불러옵니다. 번번이, frequently와 좀처럼 무엇 하지 않는다, seldom과 같은 표현도 평가와 관찰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너는 내가 원하는 건 좀처럼 하지 않아. 관찰. 최근에 너는 내가 제안한 3가지를 다 하기 싫다고 했어. 평가. 그는 너무 자주 옵니다. 관찰. 그는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옵니다. 요약. MBC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관찰에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은 이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MBC는 고정적인 일반화를 피하는 진행 과정의 언어입니다.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때와 맥락에 맞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크 스미스는 형편없는 축구 선수다가 아니라 행크 스미스는 20차례 경기에 나가서 한 골도 넣지 못했어 라고 해야 관찰에 따른 표현이 됩니다. MBC 적용 사례. 우리가 봐온 강사 중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 다음은 내가 이끄는 워크숍에서 나왔던 대화입니다. 나는 시범 교육을 30분 정도 진행한 뒤에 참가자들의 반응을 들어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가 봐온 강사들 중에서 당신은 제일 오만한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몇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혹은 변명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때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다른 대처 방법. 많은 연습을 해서 내게는 아주 익숙한데요. 그런 방법은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3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MBR. 남자가 관찰한 바를 추측하면서
여러분께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지 않고 30분 동안 내 생각만 발표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가자. 아니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MBR. 좀 더 명확히 알아보려고. 방금 설명한 방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참가자.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말하는 거요. 마샬 B. 로젠버그. 나 자신도 이 방법을 적용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가자. 그래요. 마샬 B. 로젠버그. 저 자신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기미가 나타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불쾌해지신 건가요? 참가자. 잠시 주저하다가 그래요. 마셜 B. 로젠버그. 이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알 수 있었다는 것에 약간 안심하고 그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도 꽤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인정했으면 하십니까? 참가자. 네. 마셜 B. 로젠버그. 그의 관찰과 느낌, 욕구, 그리고 부탁이 확실해지자 그의 부탁에 응할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이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저 자신도 때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제가 계속 노력하는 것은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 문제 1. 관찰인가 평가인가? 다음은 관찰과 평가를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 문제입니다.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만을 나타내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1.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습니다. 2.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3. 용준이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4. 내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5. 영애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6. 민수는 공격적입니다. 7. 동원이는 나를 무시합니다. 8. 내 아들은 이를 자주 닦지 않습니다. 9. 민수는 내게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0. 이모는 나와 이야기할 때 불평을 합니다. 연습 문제 1에 대한 나의 대답. 1. 만약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여기서 나는 이유 없이라는 말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우는 화를 냈다고 추측하는 것도 평가라고 봅니다. 상우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두려움, 슬픔 혹은 또 다른 느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를 배제한 관찰에 따른 표현은 상우는 내게 화났다고 말했다. 혹은 상우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와 같은 것입니다. 2.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장이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이라는데 우리 의견이 일치합니다. 3. 용준이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장이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이라는데 우리 의견이 일치합니다. 4. 내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만약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 견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으신 분이라는 말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5년간 내 아버지는 월급의 10분의 1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다와 같은 것이 관찰의 예일 것입니다. 5.
영애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만약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라는 말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영애는 이번 주에 60시간이 넘도록 일했다와 같은 표현이 관찰의 예일 것입니다. 6. 민수는 공격적이다. 만약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격적이라는 말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관찰에 따른 표현은 민수는 여동생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자고 때렸다와 같은 문장일 것입니다. 7. 동원이는 나를 무시한다. 만약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시한다는 말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관찰에 따른 표현은 동원이는 내가 전화를 3번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와 같은 문장일 것입니다. 8. 내 아들은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만약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주라는 말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이번 주에 2번 자기 전에 이를 닦지 않았다와 같은 문장이 관찰의 예일 것입니다. 9. 민수는 내게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장이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이라는 당신의 생각과 내 견해는 일치합니다. 10. 이모는 나와 이야기할 때 불평을 한다. 만약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평을 한다는 말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는 이번 주에 3번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모를 대하는 태도가 싫다고 말했다와 같은 문장이 관찰의 예일 것입니다. 가면. 가늘고 하얀 손에 언제나 쥐어진 가면. 그녀 얼굴 앞에 항상 있는 가면. 그것을 가볍게 든 그 손목은 정말 잘 어울렸다. 하지만 가끔 가면을 든 손의 가벼운 흔들림. 그 흔들림은 손끝의 떨림이었던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궁금했죠. 하지만 감히 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는 가면의 뒤를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얼굴이 없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우아하게 가면을 든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사합니다.